오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2026년.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탕정도시와 프로지오 중앙부동산에서 이제 대표로 있고요. 천안아산 중앙부동산, 천안아산 성성중앙부동산, 성성호수공원 중앙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귀한 천안 토박이에요. 천안에서는 천안 토박이를 만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교까지 싹 다 여기서 나왔고 단국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분양권 오픈카톡방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이제 오픈카톡방 운영 중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0일부터 제가 분양권 뽀개기 세미나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쭉 그동안의 동향이라던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영상들 모아놓은 거는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돈맥이 흐르는 도시 천안 아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삼성발 유동성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천안 아산 입지 분석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우리 천안과 아산의 입주 물량 분석하면서 이제 이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반기에 그러면 어떤 단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 부분 보시면은 이게 2021년도부터 2026년도 5월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2021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면 아산이 이제 15.2% 올랐고 40.5만 명, 그리고 천안이 4.7% 올라서 70.8만 명 달성했고 전국은 오히려 0.3%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 또한 전국은 45세인데 천안은 42.4세, 아산은 40.9세로 굉장히 젊은 도시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유일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항상 이 평균 연령을 보셔야 돼요.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 스타일이냐. 젊은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수 중요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중요하죠. 스카이라운지 카페가 있냐 없냐로 많이 막 갈라치기 하잖아요. 우리 단지는 스카이라운지 카페가 있는데 너네는 없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두 라인에 두 대, 세 라인에 세 대인데 여기는 두 라인에 한 대고, 브랜드가 어떻고. 우리 2020년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 처음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지역 건설사여도 그렇게 크게 브랜드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1군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선택할 때 그 호불호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1인당 GRDP를 보면은 GRDP가 뭐냐면 지역 내 총 생산 지표예요. 1인당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충남이 전국 안에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남은 전국 2위, 1인당 GRDP가 이제 전국 2위고, 특히 천안 아산이 충남의 한 50%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중에서도 아산이 저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천안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제 아산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안 아산 또한 아까 교수님이 K반도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굉장히 큰 흐름에 우리도 탑승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버스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왔죠. 삼성이 앞으로 10년간 100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 아산에 온양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후공정 하는 데인데 그 후공정 하는 그 공장을 지금 확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천안 아산도 이 반도체 버스에 탑승을 해서 화랑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자동차 등 수출 주도 기업들이 다 천안 아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 말고도 제약회사도 있고 식품회사도 있고 농심도 여기 있잖아요. 이런 굴지 대기업들이 천안 아산에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천안 아산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게 맞는 것이냐,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특화 도시를 선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AI 특화 시범 도시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혼잡을 줄이고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버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신호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제 위치는 불당, 대방, 탕정 이렇게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CCTV 센서로 재난 위험 상황을 더 빠르게 감지 대응해서, 예를 들어 눈이 너무 많이 왔다거나 그럼 제설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홍수가 났다라던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 도시진흥센터가 불당동 2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천안 아산역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도시진흥센터가 설립이 돼서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할 예정이고, 여기서 AI 빌리지를 선정을 할 건데 아직 위치는 지정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빌리지 그 위치는 아마 탐정이 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천안의 광역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도예요. 그래서 이제 청주랑 진천, 음성에 뷰티랑 바이오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되어 있고, 첨단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공주, 세종, 대전, 그리고 아산, 평택, 안성에서 첨단 기계, 반도체 관련해서 그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천안이 그 중심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SIT나 KTX를 이용하면 수서랑 서울역에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경기도 친구들을 서울에서 만나면 제가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도 거의 준 수도권이다, 준 서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흐름이 뭐 동탄이 지금 뭐 규제 지역이 되네 마네 이러고 있잖아요. 아마 천안 아산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래도 공급량도 여기는 좀 더 많고 리딩하는 단지들 위주로 치고 나가는 것뿐이지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탄이 규제 지역에 묶여도 저번 정권처럼 천안이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그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의 공약들을 살펴볼 건데 물론 이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그 천안은 직산 쪽을 키운다는 거예요. 천안에서는 사실 성성동은 개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김홍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더 직산 쪽으로 간다. 해서 성안 종축장 부지를 대기업 유치해서 국가 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럼 직산역 근처를 5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천안시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균형 발전과 교통 혁신인데 이제 뭐 천안역 신역사 준공이 2028년도에 될 예정이고 GTX-C는 바라는 바인데 아직 확실하게 뭐 된다 안 된다 진전 사항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부성역 신속 추진하고 성성호수공원과 부성역 연결도로 있잖아요. 그 성성 아이파크 2차 앞에 그 부성역 넘어가는 그 과선교 있잖아요. 그거를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천안 아산역 AI 벤처 르네상스 허브 구축인데 이거는 이 다음에 아산시장 공약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안과 아산이 연계해서 아까 그 AI 그 시범 도시에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 도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산시장의 공약을 볼 건데 아산시장은 확실하게 탕정을 미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실리콘밸리를 이제 하려고 대기업을 더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아산과 탕정 이신도시를 추진해서 108만 평의 탕정 이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AI 그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아마 세교리 밑에 쪽 이 되지 않을까. 이제 계속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 공약으로는 뭐 균형 발전, 교통 혁신 이렇게 있는데 천안 아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추진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산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사실없이 할 거고 AI 스마트 도시 구축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그리고 오만석 스포츠랑 공연 동구장 유치는 천안 아산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 위치가 어딘지는 대략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뭐 찝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희망사항이죠 뭐. 그리고 온양 원도심 도시 재생에 대해서 뭐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천안은 직산이랑 성성동 쪽 밀고 있고 북쪽 그리고 아산은 탕정 쪽을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약이 이러하니 뭐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개발 방향이라던가 발전 방향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발 유동성 수납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디스플레이 다니시는 그 제지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협의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삼성전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무주택자 임직원 또는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25억 이하의 아파트나 분양권 아니면 오피스텔 이렇게 대상이 되고 분양권이 대상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크게 메리트죠. 그리고 뭐 5억이나 월 급여의 뭐 50%, 뭐 매매가의 70% 이렇게 그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 쉽게 말하면 매매가의 70% 아니면 뭐 5억 한도로 그 중에 적은 값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자율이 1.5%, 연 1.5%다. 다만 회사 지원금 3.1%는 개인소득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리로 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금리긴 하니까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횟수가 무제한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년마다 갈아타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천안 아산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유동성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출만이고 성과급은 또 별도죠. 상환 기간 또한 3년 거치 10년 상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직원이라고 했을 때 분양권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할 때 이 대출을 받겠죠. 그럼 3년 동안 이자만 내. 그러고 갈아타기 해. 이거 10년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분양권을 사겠지 구축을 안 사겠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분양권이라는 건 1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분양 가격에.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DSR도 뭐 반영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자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뭐 회사 그 복지인데 DSR에 포함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그게 될런가 싶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DSR에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거주 여부를 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가 그러면 천안 아산에서 오르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천안 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천안 아산이 원래 천안부터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었어요. 원래 아산은 포도밭이었어요. 탕정 캠벨 포도라고 해서 포도밭이었고 이제 천안이 도시였는데 특히 천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천안 삼거리 쪽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 옛날부터 메인이었었어요. 천안 삼거리, 그리고 원성동, 거기가 부자 동네였다가 이제 천안역이 개발이 되면서 천안역 쪽으로 왔다가 이제 천안역에서 신무동이 개발이 되면서 신무동으로 이제 그 개발 방향이 간 거죠, 옆으로. 그러고서 이제 그 복명동, 쌍용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 방향이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쌍용동이 그 다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백석동, 그 다음에 뭐 두정동, 그 다음에 뭐 성성동, 불당동, 그 다음에 신불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커진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에 더 이상 커질 데가 없고 여기는 산이니까 이 위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방향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천안 아산은 삼성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이쪽에 빈 땅이 많은 데 위치해 있잖아요. SDI, 디스플레이, 전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부 쪽으로, 천안 쪽으로 이제 그 개발 방향이 붙고 있고, 천안은 뭐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불당이 사실 제일 핫해요. 신불당이 그동안에 이제 그 도시 개발을 LH에서 한 게 천안에서는 신불당이 최초였어요. 그 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사가 거기에 있는 땅을 싹 다 사가지고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뭐 공원 짓고 학교 짓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LH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대수를 많이 짓고 뭐 상업이나 공원이나 뭐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냥 아파트 부지만 딱 사가지고 짓는 거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죠. 도로나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정비할 필요도 없고, 공원도 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시행사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 체납을 많이 해서 뭐 쾌적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빽빽하게 지어서 뭐 한 푼이라도 더 자기 분담금을 줄이는 걸 원할까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LH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목표가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이제 그 해당하는 토지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저렴한 값에 토지를 샀으니까 이제 싸게 공급하고 쾌적하게 이 도시를 만드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신불당이 첫 번째였던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탕정 신도시였던 거죠. 탕정역 신도시. 신불당을 보면은 대장이 불당 지웨더샵이에요. 6월 3일에 페스타이 9억 3천, 고점 대비 95% 회복했고요. 그리고 천안에 1급지인 거는 아무래도 충남 1위 학원가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래서 학원가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래도 24년 기준 불당 중에 횡목포 진학률이 15.2%, 전국 평균 5.7%, 전국 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중학교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고, 이런 좋은 학교 그리고 학원가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신불당이 핫한 거죠. 그리고 공원, 상권, 학교, 학원 접근성이 제일 좋고, 근데 아쉬운 점은 2015년, 2016년 시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던가 주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아쉽고, 그리고 여기가 다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은 엄청 기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은 다 투인원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신불당 중에서도 학원가랑 가까운 지웨더샵, 호반 2차, 그리고 뭐 5mm까지 여기까지가 제일 핫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아무래도 상권이랑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불당이랑 제일 가깝게 연결이 되는 신도시가 탕정 동산센트럴지구의 탕정 자이 1차, 2차, 3차입니다. 27년도 하반기에 과선도가 개통을 하면 여기서부터 신불당 학원가까지 2.5km 직선거리로, 성성동이나 탕정에서 라이딩하기 힘드신 분들은 탕정 자이 1, 2, 3차를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불당 중에서도 신축으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이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고, 그리고 탕정 이신도시는 2030년도부터 할 예정인데 아직 펜스도 안 쳤거든요. 원래 올해 여름에는 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펜스 치고 땅을 밀어야 되는데 108만 평이거든요. 2만 1000세대. 근데 그 공급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불당의 규모가 2배이기 때문에 좀 더 토지 조성하는 데에도 또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사실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율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양가도 오르겠죠.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인건비도 한 4년 동안은 오를 거고, 청약이 시작을 하면 내년부터 땅 파기 시작하면은 2030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건데, 그 시점을 맞춰서 행복주택이라던가 공공임대 아파트 먼저 짓거든요. 그리고 그 택지들을 다 일반 행사랑 건설사한테 입찰을 해요. 그래서 택지를 입찰 받은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2030년도부터 청약을 해서 2033년에 입주하는 게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고, 위치는 여기 밑에서부터 분양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건데, 그러면 메인인 여기 위치는 2035년에서 2037년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먼 미래죠. 앞으로 10년 뒤에 있을 일이고, 그래서 탕정에 공급 물량이 많다 하는데 저게 돼야 많은 거죠. 그렇게 되고, 거래량 보시면 우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탕정 자이 메트로시티, 탕정 자이 3차가 지금 제일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곧 입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기도 하고 확장비도 워낙에 저렴하고 프리미엄도 싸서 지금 그 다음으로는 탕소리가 거래량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의 1급지 탕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대장 아파트는 현대물빛도시 GF로지 2단지 84A타입 7억 2천원으로 이번에 찍었죠. 그리고 3단지, 여기가 1단지, 여기가 탕정역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물빛도시 지웰이 제일 대장 아파트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예미지냐 아니면 탕정더샵 1차냐 이렇게 각축점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랑 신물당 인프라랑 가깝고 직주 근접에 대해서 포인트가 또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탕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냐면 거의 디스플레이 아니면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 아니면 현대제철이나 현대자동차 인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신물당에 살았는데 신물당이 제일 살만한 곳이니까 탕정이 신물당만큼의 그 주거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탕정에서 그냥 여기서 멈추고 애들만 학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애들이랑 엄마랑 본인은 여기서 출퇴근 이런 식으로 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탕정 더샵 1, 2, 3차가 이렇게 있고 초, 중이 붙어 있고 해서 탕정 더샵 1, 2, 3차가 그 다음으로는 제일 주목받는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탕정 동해에 있고 프로지오 리버파크, 센터파크 이렇게 있는데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아서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문대 옆에서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건 거의 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KB 오토텍 위에 부지 있잖아요. 여기가 사업 승인이 났거든요. 아마 입주가 32년 정도라고 승인이 났는데 거기도 한 4,000세대 돼요. 거기가 어디 건설사인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그리고 탕정 다이 1, 2, 3차 아래 위로 계속 개발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여기랑.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애쓰고 있다. 그래서 신물당하고 탕정 이신도시 저기 디스플레이까지 여기가 다 합쳐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안의 2급지가 성성이에요. 성성동은 동원비스타랑 프로지오 1, 2차 그리고 3, 4차 시티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2018년도, 2017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부정동, 백석동, 신부동 아니면 뭐 직산, 청환, 뭐 평택에서도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제가 단지별로 그 호수뷰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나 분양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핫한 단지는 이 편한 세상 성성 호수공원이 제일 뜨거운 단지입니다. 그래서 성성동 중에서는 호수뷰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일 뜨겁고, 그 다음으로는 성성 아이파크시티 5단지랑 6단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쪽으로 주방창 쪽으로 보는 84C타입이 지금 6억 1,170만원 분양가의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있고, 성성 엘리프 호수공원이 제일 최근에 분양을 한 거죠. 여기가 이렇게 호수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5억 1,160만원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 이지구 포스코더샵이 26년 10월에 청약 예정인데요.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찐막 호수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예만 84타입 이렇게 호수뷰가 길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다 대형 평수가 위치해 있고, 여기도 1290세대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20타입이랑 120타입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호수뷰가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성성 호수공원 뷰냐 아니냐가 좀 많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성 호수공원 뷰면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이파크 3, 4차, 그리고 여기 KCC 스위첼, 여기 업성 프로지오 2차, 부성 이지구까지 하면은 이게 다 내년에, 올해 가을이고 이건 내년이고 올해 여름이고 이것도 내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성성에는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부성 이지구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주목받는 현장은. 아니면 업성 프로지오 2차 정도? 근데 저기가 세대수가 좀 낮긴 해가지고 조금 그렇고, 부성의 개통이 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성역이랑 완전 초역세권이 3차 정도는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직주 근접인 부분이 사실 커요. 삼성 SDI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성성동에 거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리고 천안 2, 3, 4 산업단지에 다니시는 분들도 탕정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성동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불당이 차가 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신불당을 건너냐 안 건너냐 이 차이로 좀 생활권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편한 해상 성성호수공원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물건이 워낙에 없는데 5억 7,850만 원이 분양가예요. 근데 프리미엄은 할 거로 보이고, 거래된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업성 프로지오 레이크시티 84B타입까지 가는데 이 84B타입이 84A타입보다 더 좋거든요. 안방 드레스룸이 넓어서. 거기가 6억 1,040만 원 분양가의 프리미엄 최근에 선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선까지 이미 호수뷰는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추이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거주 수요가 좀 많이 있고, 투자자분들보다는 저는 실거주한테 상당히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왜냐면은 애초에 이렇게 물량이 가득가득 있는데 어떤 투자자가 사실 갭 투자 하겠다고. 요새 갭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실거주가 캐리하는 시장이고 2+2 때문에 전세입도 한번 맞추면은 4년은 기본 여기에다가 명의를 묶여야 돼요. 성성동 분양권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실거주, 뭐 여기 성성 비스타 사는데 여기로 오고 싶다 라던가, 프로지오 1, 2, 3차, 4차 사는데 이쪽으로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성성동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입주할 때 무사히 팔고 넘어올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진 않겠죠. 그래서 구축은 아니긴 하지만 기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매매 물량은 엄청 많은데 전세나 월세 물량은 진짜 귀해요. 이번에 제 지인분 전세를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비스타가 84타입이 전세가 딱 하나,
4억 5천. 그리고 월세도 엄청 높아요. 비스타가 월세가 8사가 200만 원? 엄청 비싸죠, 월세. 근데 매물이 딱 3개야. 한 개는 반전세고 또 하나는 4천에 170, 그 다음에는 뭐 3천에 200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단지마다 전월세 물량이 막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저는 입주할 때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입주할 때 전세 물량이 좀 많이 흔들리겠다, 월세 물량이 많이 흔들리겠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야 흔들릴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도, 29년도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입주를 할 건데 평택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네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기는 해요, 여기가. 그죠? 대형 평수를 봤을 때 삼성 아이파크 5차가 100의 A타입이 이렇게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의 A타입이 15층에서 19층 기준으로 7억 5,580만 원으로서 제일 좀 저렴한 분양가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5천 이상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삼성 엘리트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111타입이 15층에서 19층 기준으로 8억 27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이, 여기는 이제 이쪽이 메인인데 그 프리미엄이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고, 업성 프로지오 레이크시티 15층에서 19층은 여기는 아직 분양가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화가 오는 건 선으로 전화가 오고 있고, 이편한 세상 성성호수공원은 105 타입이 정면으로 호수뷰가 나와요. 84A 타입은 정면 호수뷰가 안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소파뷰라고 하죠. 소파를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하면 호수뷰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5 타입은 정말 정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지금 형성되고, 이제 8억 2,740 분양가에서 그 정도 선으로 거의 뭐 확정비에 옵션비에 하면은 터치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편한 세상 성성호수공원이 이번에 105 타입이 좀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 분들이 어디 거주하시는지 봤더니 125 타입, 113 타입, 뭐 105 타입 이렇게 이편한 매수하시는 분들 거의 그 펜타포트 사시는 분들, 아니면 동일아이비의 파크밸리, 아니면 그 불당 트윈필리스, 전통적으로 천안에 부자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신축으로 갈아타면서 호수공원을 산책하면서 약간 노년도 즐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막 들어오는데 막 마이바흐 차가 엄청 좋아요. 바지가 막 루이비통 막 이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들이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었다.